신문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4일 부경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올해 당초에 저의 목표는 2,000분이었는데 쉽진 않을 것 같네요. 현재 11월 달이다 보니까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1,500분까지는 한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좋아요도 너무 많은 분들이 좀 눌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한번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금융경마를 분석하는데 혼전도는 정말 높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높네요. 이게 혼전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정말 소득은 있었다. 분석을 하면서 소득은 있었다라는 게 노림수의 보병마필이 진짜 몇 두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엄선에서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딱 4번의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4경주는 오늘 강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강공략 A급이고요. 5경주, 7경주, 9경주 메인입니다. 오늘 A급 딱 2개만 준비를 했고, 정말 나름대로 이제 엄선에서 준비를 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었다는 점, 그에 따른 복병마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 한번 현장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병마필이들이 소득이 있었다는 거는 그 편성 자체가 무조건 혼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선택이 좀 중요한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마필이 찬스다 라고 하는 마필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 오픈하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국산마 6등급 2세 마필 1300m 레이스 1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제가 안고 할 보병 마필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4번 운주토, 그리고 8번 국대스타, 8번이 아니죠, 10번 월드미너스맨, 그리고 11번 빅와일드. 자, 이 3들 마필을 먼저 주목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번 마필의 능력과 사이즈 전개는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뺄 수는 없겠지만은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크진 않고요. 그러면은 11번 빅와일드, 그리고 내측에 있는 말이 4번 운주톱인데,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말이 4번이죠. 운주톱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인기를 모았습니다. 당시 인기순위 2위였었고 나름대로 저로서도 기대를 했던 마필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주행사 테크론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이 마필은 전개가 너무 아쉬웠고요. 계속 외곽을 돌았던 모습이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희망을 봤던 게 뭐냐면, 그렇게 외곽을 돌고도 중반의 걸음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자, 이제는 실전 적응을 마쳤고요. 게다가 이제 내측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건 자체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편성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4번 운주톱에 따른 믿음을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충마에 따른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11번 마필 만만치 않죠. 다실바 기수의 기승의 GM사 때 기록이라든가 걸음이라든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도 신마 경주의 외곽 게이트의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과 실전 경험이 있고 일정 부분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 자, 이에 따른 여건 자체는 상당히 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4번 마필이 능력이 11번 마필한테 밀리지는 않고요. 자, 이런 점 놓고 본다면은 1경주의 해법은 4번 마필, 충마에 따른 고민은 제가 볼 때는 크진 않습니다. 4번 마필 미고하시면 됩니다. 4번 마필. 여기 이제 문제의 마필 말이 9번인데, 서부 캡틴. 제가 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에 따른 그런 판단이고 저에 따른 내피셜이기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은, 분명한 점은 GM사 때 이 마필은 뭔가 약간 좀 의욕스러운 그런 말머리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내용이 있는 마필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근성이라든가 기본적인 걸음의 탄력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딱 하나, 스피드감이 좀 아쉽긴 한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10번 마필과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은
저는 9번 마필 쪽이 좀 더 높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9번이 11번 마필과 동일 마방의 마필이죠. 자, 여러모로 이번 경주의 9번 마필은 이변이 가능성이 있는 복병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이 마필을 제가 과감하게 놓고 들어간다는 판단은 현장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9번 마필 여러분들 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 분명히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충마 선정이 관건인 경주로 보여주고요. 정리해본다면은 4번 운주토 그리고 9번, 10번, 11번인데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 4번, 11번 중에 믿음은 4번입니다. 4번 운주톱을 강축으로 해서 11번, 10번 여기에 보병은 9번입니다. 9번 마필 아마도 제가 현장에서는 뭐 현장 예상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주행사 때 분명히 좀 의혹스러운 말머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1경주는 크게 고민할 필요 고민할 필요는 없는 레이스로 보여지네요. 왜냐면 일단은 4번 마필을 믿고 한다면은 적중은 나와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전장에 이 경주는 여러분들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 번쯤 지켜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1경주는 좀 강하게 들어갈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자, 4번 마필을 믿고요.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자, 2경주 인기마 간의 접전인데 이거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번 경기 포인트는 바로 1400m 레이스입니다. 1400m 레이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마필이죠.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정말 이 4번 원더풀 체로키 제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현시점에서 제가 고민을 해서 될 게 아니라 1경주의 주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부경경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나 부경 같은 경우가 선행 강세입니다. 정말 한동안은 엄청나게 내측주로 무겁고 선행형 마필 부진했다가 외곽의 추입형 마필 그대로 다 꽂혔는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달라졌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냐면 이 원더풀 체로키는 일단은 직전의 기록은 이 마필의 능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직전의 기록이라면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맞습니다. 가장 세게 봐야 되는 건 맞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뒷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데뷔전에서도 나름대로 걸음은 좋은 듯 보였지만은 포화주로의 종반에 지원했기 때문에 14초 플랫 직전에 건조한 주다 보니까 이제 14초 5까지 기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과연 1300을 뛰었을 때 1400을 뛰었을 때 과연 이 마필의 뒷심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이 포인트가. 근데 저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원더풀 체로키를 놓고 봤을 때 암만 선행주로라고 해도 과연 1200m 레이스 1분 16초 이했다는 기록은 거의 최선으로 보여지고요. 이 기록이 과연 1400으로 갔을 때는 얼마만이 늘어날 것인가. 저는 솔직히 믿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특히나 인기순위 1위 마필이 리스크가 있고 불안수가 있다라면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100% 정말 내가 확신을 가져도 제가 확신을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불안수가 있다라면은 강도를 좀 낮추실 필요는 있습니다. 강도를.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다라면은 바로 이제 5번 크리솔 시에라. 직전에 노드톱이라는 마필과 동일한 경쟁을 치렀죠. 이대의 마필. 직전에 기록은 나쁘지 않았네요. 1분 21초 8이고 1300 건조한 주로였습니다. 특히나 이 마필들의 장점은 뭐냐면 종반의 뒷심발의 강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상적인 주로에서 1200 기록을 유추해봤을 때는 원더풀 체로키라는 마필이 무조건 빠릅니다. 무조건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과연 1400을 뛰었을 때는 오히려 크리솔시에라라든가 로드투톱은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기록이 단축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4번은 기록이 늦춰지는데 과연 그 타임 자체가 얼마나 늦춰질 것인가. 암만 선행주로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저는 4번 마필을 놓고 가는 이런 배팅 전략은 위험해 보입니다. 최근에 또 파행기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5번과 먼저 9번을 주목을 하는데 뭐 이 뒤의 마필을 또 비교해 본다면은 크리솔시라는 마필은 좀 늦게 올라오는 마필이고 그나마 로드 투 톱이 종반의 추임력이 좋지만은 스타트는 크리솔시라보다는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이번에는 가장 최적의 여건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로드 투 톱이고요. 그래서 9번 마필 저는 인정할 수 있겠고 여기 5번 마필 인정. 대안이 있다라면은 바로 1번 맥스터캣 그리고 8번 아스틴 마린입니다. 이 뒤의 마필도 직전에 같은 경기를 치렀었고요. 종반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들의 추임력의 임팩트는 로드톱이라든가 크리소시라보다는 조금은 약해 보이는데 1400m의 여건이라면은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요. 자, 물론 이제 2회 마필, 2번 런닝 패션도 가능권이지만 이 마필도 추입형 마필.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냐면 현재 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은 4번입니다. 4번이 인기를 주도하는데 저에 따른 믿음은 이 마필은 크질 않습니다. 1400m에서는. 그래서 축은 저는 로드 투톱. 유력한 마필은 크리소시에라. 여기에 맥스터캣, 아스틴 마린, 러닝 패션까지.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9번 축에 5번, 1번, 8번, 2번을 저는 좀 더 세게 강하게 인정하고요. 환수가 되면은 4번은 받치기 정도. 자,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좀 더 압축해 본다면 1경주로 봤을 때 주로가 역시나 가볍다. 그러면은 9번, 5번, 4번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주력은 역시 9번, 5번 쪽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4번 축에 9번, 5번. 아마도 이 전략이 최근에 주로라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지는데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간다면은 9번 축에 5번에 1번, 8번, 2번까지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경주가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4번 마필이 키를 쥐고 있겠고 이 마필의 평가가 중요한데 저는 1400이라면은 믿음은 좀 떨어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양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궁금한 마필이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 마필들 다 설명드렸죠. 영상 다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드렸는데 너무너무 지루하다.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나름대로 이제 주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내용이 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명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댓글에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좀 길게 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간명하게 핵심적인 부분. 자, 이에 따른 설명이 좀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3경주는 제가 볼 때는 인기마 간의 접전이고요. 충마 선정이 관건이긴 한데 크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이제 어느 마필을 믿고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영광의 터치, 그리고 10번 스카이 질주, 11번 라이트 브라운. 이 3두의 마필이고요. 3두의 마필 중에 라이트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스카이 질주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치고 계속 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10번이 11번보다는 센 마필이다. 10번이 11번보다는 센 마필. 이거는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 10번 스카이 질주라는 마필과 바로 내체는 4번 영광의 터치. 이 뒤의 마필 간의 능력 평가인데 이거 정말 어렵네요. 이게 전개를 놓고 봐도 그렇고 마필의 능력을 놓고 봐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광의 터치라는 마필보다는 기본적인 잠재력 평가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데뷔할 당시에 이 마필들의 평가를 한 그 점수를 놓고 본다면 그건 제가 매긴 점수인데 저는 스카이 질주에 따른 발전기 대처와 능력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10번 스카이 질주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영광의 터치 그리고 11번 라이트 브라운을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이외 마필 중에 변수가 있다면 말인데 내체는 말이 5번 국대유라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9월달에 데뷔전이었죠. 이때 당시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좀 부진했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뭐 제가 볼 때는 국대로의 능력을 거의 100% 보이지 못했습니다. 전개도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근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직전 대비 또는 데뷔전 대비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많은 준비를 했네요. 그나마 안고 한다면은 5번 마필이고, 제가 이 마필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복이죠. 그러니까는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가지고 4번, 11번, 5번 이 3뒤의 마필만 안고 가면은 3복은 자 이거는 뭐 크게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4번, 10번, 11번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4번 마필과 10번 마필 4번, 10번, 11번인데 10번과 4번의 능력차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가늠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잠재력 평가가 10번이 그나마 저로서는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10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4번, 11번 필을 안고 와야 되겠죠. 여기에 3복을 안고 한다면은 5번 국대유로까지 안고 가면은 이 3뒤의 마필 10번을 축으로 4번, 11번, 5번 배당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크게 제가 볼 때는 변수도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예고를 드렸듯이 오늘 첫 번째 강공예고요. 그 경주가 A급입니다. 정말 예전 같으면은 이런 경주 정말 제가 한 10분, 15분 아마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여러모로 마필의 능력, 전개, 뭐 병력, 훈련 강도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한번 설명드리겠고 노림수의 마필 다 오픈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성과가 있었다는 게 몇 경주 있다 말씀드렸죠. 그 경주 중에 한 경주입니다. 자, 먼저 말이 1번 황윤하는 마필. 현재 인기순위 1위 마필이고 기록에서 보여주듯이 또는 성적으로 보여주듯이 이미 검증된 마필이고요. 게다가 게이트 입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1번 황유에 따른 기대치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 1번 마필 인정하고요. 여기에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10조 마방의 두 마리입니다. 10조 마방의 2뒤의 마필인데 6번 해피브리에나 그리고 11번 신의 망치 두 마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저는 무조건 온다고 보여주고요. 뭐 두 마리 다 동반 입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에 해피브리에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종반의 추임력발이 강점이고요. 근데 이 마필이 직전에도 내측에 정말 유승환 기수가 곱게 자리를 잡고 가다가 종반에 딱 한 발을 썼고요. 그 전 경주였죠. 10월 6일 이때도 마찬가지의 그런 전개였습니다. 내측 곱게 가다가 딱 한 발을 썼던 모습이었는데 이 편성 자체가 은근히 이게 선두경합이라든가 독보적인 선인용 마필 없습니다만 정말 뒷심이 불안불안한 선인용 마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에 앞선의 경합은 치열하고요. 자, 이런 여건에서 해피브리라는 마필이 최근처럼 내측의 중위권 자리만 딱 잡고 가면 분명히 이 마필은 종반에 근성과 탄력이 좋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분명히 여기에 힘이 실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훈련 강도가 이거는 정말 10조 마방에서 이 경주만큼은 한번 상금을 한번 무조건 벌겠다는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훈련 정말 많이 강도 높게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체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그마한 마필들이 이렇게 습보로 9바퀴나 돌리지는 않습니다. 체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 체중이 10kg 이상 빠졌는지 만약에 이 정도 훈련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한 5kg 정도만 빠지면 제가 볼 땐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나쁘진 않고요. 근데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이것도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 주면은 돼 있다. 그리고 이 마필은 1200 거리에서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강단, 깡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마체 외소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리 잡고 온다면 최근에 그런 경주 내용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됐고요. 두 번째는 발이 11번 신의 망치.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해피브리에나 마필이 최상현 교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최상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의 망치 쪽에 주임사라든가 복귀전 호흡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6번 쪽에 기선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오히려 훈련 강도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 마방의 조교사, 구민성 조교사가 엄청나게 정말 준비한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고요. 그리고 신의 망치라는 마필이 공백 이전에는 이미 1300까지는 우승을 했던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선행력으로. 그리고 이 마필은 공백기를 가졌고요. 역시나 이 주임사 드럼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인기를 모았는데 너무너무 허무했습니다. 초반엔 붙었죠? 중반의 걸음이 거의 기진맥진입니다. 단 선행력 마필은 잘 뛰면 우승, 못 뛰면 꼴찌입니다. 전혀 개의치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는 신의 망치라는 마필이 일단은 준비는 되어 있는데 거리가 1200m에 있습니다. 직전 대비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요. 따라서 이 마필이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선두권에만 가담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200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0m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1번 마필은 강하게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외의 마필들 중에 정말 어설픈 마필들 다 빼버리고 안고 갈 마필은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 바로 2번 벨로시랩터 여기에 10번 투트라임 이 뒤의 마필이 그나마 안고 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주의 전개를 예측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경주에 그래서 4경주는 제가 오늘 지금 첫 번째 A급이고요. 최종적인 조합은 해피, 브레나라든가 주요 마필들의 체중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대략적인 골조가 이렇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황효, 해피, 브레나, 신의 망치. 우선 여러분들 이 3뒤의 마필은 복조로 먼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로. 그리고 안고 한다면은 또는 3보까지 안고 한다면은 벨로시랩터, 투트라임. 자, 이 마필들은 제가 이 전개를 한번 예측해 봤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6번과 만약에 11번이 소위 말해서 부진하다. 또는 생각보다 1번이 부진했을 때는 올라올 마필들은 또는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마필들은 2번, 10번을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김혜성 기수의 투트라임이고 최은경 기수의 벨로시랩터인데 이 마필들까지는 필요 안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1번, 6번, 11번은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찬스입니다. 첫 번째 준비된 강공야이고요. 저는 정말 현장에서 최적의 조합 속에 집중력 있게 준비한 다음에 최적의 조합으로 확실하게 한번 적중의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4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는 일단은 받치기 맞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또는 저도 현장에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받치기는. 단 중요한 거는 충마와 노림수의 주력의 이 뒤의 마필은 오픈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좀 더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은 1번 최강무지개, 2번 히어로제이, 그리고 10번 세븐드래곤, 11번 백투더 챔피언 이 마필들인데 자, 10번은 먼저 믿고 합니다. 세븐드래곤 그 정도로 직전의 내용이 정말 좋았었고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다실바 교수의 재기승이라든가 저는 이 마필을 제가 왜 또 세게 보냐면 직전과 승급전인데 부담이 동일하죠. 이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그런데 9,500만원의 고가의 마필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의 정말 잠적한 능력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외로 데뷔한 이후에 이 마필의 성적이 상당히 부진했었고요. 그런데 직전에 딱 3전째 만에 우승을 했죠. 자, 이 걸음이 이 마필의 잠재력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승급전이 납니다만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10번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10번 마필. 여기에 바로 11번 백투더 챔피언, 1번 최강무지개, 2번 히어로지. 나름대로 이제 선입 취입이 다 되는 마필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백투더 챔피언은 선입이 되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1번, 2번은 취입이 되는 마필인데, 뭐랄까, 이 마필들이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투더 챔피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주를 지켜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0월 15일 또는 8월 20일 그렇게 이 마필이 불리하게 탔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이 생각보다는 걸음이 안 나오고요. 딱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거리를 좀 타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은 드는데 1200까지는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력도 많이 남았었고요. 근데 1300, 1400을 뛰니까는 뭐랄까 중반에 그
경합량상에서의 그 근성과 탄력 자체가 1200m에서 보여줬던 그런 탄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외곽으로 밀렸고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믿음은 그다지 크진 않고요. 1번,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드는 제가 뺀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한번 받치기로 제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 노림수는 두 마리입니다. 6번 매직 스위티, 5번 로드 투 매직, 10번을 축으로 하는 6번, 5번입니다. 10번을 축으로. 자, 세븐 드래곤의 맞빌이 빠르죠. 강합니다. 그런데 이 매직 스위트의 맞빌이 만만치 않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맞빌 빠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예전에 1200을 뛰면서 중반에 버텨 못 버텨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아니라 최근에 1600 이 강편석,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이 상상 그 이상이라는 맞빌 놓고 A급 강공략 들어왔었죠. 저는 적중을 했습니다. 이게 승급전이었는데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편성이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편성에서 매직 스위트의 맞빌은 1600을 뛰면서 편한 선행 아니었고 선입이었는데 종반까지 끈끈하게 버티는 그런 걸음이었고요. 현재 심찬 정도라면 1300m 레이스 충분히 선입 전개 능력 발휘 이동 수 있는 맞빌이 6번입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5번 로드 투 매직은 10주 만에 나오는데 이 맞빌이 10주 만의 기간 동안 맞빌이 정말 많이 호전이 됐네요. 뒷심의 경쟁력이 이전에 1200 우승을 했던 그때 당시의 그런 뒷심이었습니다. 로드 투 매직. 그래서 이번 경주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5경주는 주력 방어에 구분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10번 축에 노림수는 두 마리 강하게 이전합니다. 10번 축에 6번, 5번입니다. 이거는 저에 따른 주력 공략이고요. 받치기는 아마도 11번, 1번, 2번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거는 제가 현장 확인한 이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주력. 10번 축에 6번, 5번. 10번 축에 6번, 5번. 이거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이 경주도 역시 저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주력이겠죠. 여러분들 주력을 먼저 한 방을 제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 경주 한 방을 먼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 자, 먼저 주목하는 맞빌은 말이 내치기는 1번 맞빌 부경라이언입니다. 엄청난 맞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2세 맞빌인데 정말 많이 뛰는 맛 같습니다. 이 맞빌이 최근에 그런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뭐 지난 9월 15일 선행정계 준우승, 10월 15일 추입정계 준우승, 직전에도 뭐 종반의 외곽에서 전개가 매끄럽지 않았었는데 어마무시하게 올라옵니다. 직전에. 그러니까는 현 시점에서 1번 부경라이언의 그런 전개를 놓고 본다면은 정말 위력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는 이번에 축으로 인정합니다. 1번 맞빌. 그런데 이외의 맞빌들이 좀 변수가 있네요. 간단하게 하늘불패는 최근에 내용은 좋지만 이 맞빌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편성이 너무 약한 레이스에서 이 맞빌이 잘 뛰었습니다. 상대가 너무 약했었죠. 잘 뛴 건 인정합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 약했었고요. 그런데 승급전인데 부담중에 직전 대비 1kg밖에 빠지지 않았다? 이거는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하고요. 그만큼 최근의 편성은 너무너무 약한 레이스 맞빌이 잘 뛰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6번 닥터 넥스트 보여준 거는 가장 돋보이죠. 근데 이게 57kg면은 항상 불안불안합니다. 57kg면 56과 57kg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뭐 이렇게 따지면은 57에서 58kg 별로 차이 없죠. 58, 59 차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하위 등급 특히나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맞빌들이 아닌 맞빌들 같은 경우는 이제 55에서 56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56에서 57은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닥터 넥스트의 그런 능력을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부담 중량의 여파는 분명히 고민스럽긴 합니다. 최근 대비해서 56kg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직전에도 이 맞빌이 제가 볼 때는 특유의 그런 추임력의 이전과는 다르게 걸음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뭐 크게 방해를 받았던 모습은 아니었고요. 약간의 외곽 전개는 펼쳤죠.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는데 역시 부담의 여파를 절대 간과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6번 맞빌.
자, 9번 우승무패 마찬가지죠. 이 7월 30일까지는 내용이 정말 좋았었는데 직전에는 일찌감치 붙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너무 후미권 전개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승기수화에 따른 호흡도 좀 아쉬웠고요. 물론 이제 이번 경주는 다시 발기소로 교체가 되긴 했는데 여러모로 이 마필도 이제 55km면은 일단은 검증이 필요한 마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1번은 제가 축으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유리한 걸 말이 5번입니다. 왜? 선행 전개가 너무 유리합니다. 또는 선입 전개에 유리한 여건이긴 합니다만 부담 영향 때문에 이 마필은 메리트가 떨어지고요. 그러면은 닥터 넥스트, 우승무패, 거의 선입 추입형 마필, 거의 뒷신발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들이죠. 그러면 이 경주에서 가장 유리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수소파워입니다. 수소파워. 그러니까는 수소파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받아가지고 버티냐 못 버티느냐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뭐 지난 9월 17일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8월 13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곽을 돌 때라도 선입권에 이 마필을 붙어주면은 끈끈하게 버티는 근성과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1800까지는 그런 걸음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직전에는 출발부터 붙었지만 너무 밀리면서 종반에 거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선에서 좀 밀리면서. 그런데 이 편성에서는 전개를 예측해보면은 2번 퍼플스타, 하늘불패, 수소파워 이 3대의 맞필이 그나마 전개가 가장 유리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수소파워의 이 52km면은 너무너무 전개가 좋습니다. 외곽에 선입권에 붙는 전개가 그대로 그려지고요. 이런 전개가 그려진다면은 52km의 체행 경기수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경주를 제가 어차피 1번이라는 강축이 있는 경주에서 2위권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마필, 가장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입니다. 수소파워.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1번, 10번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마필, 닥터 넥스트, 그리고 우승무패. 여기에 2번, 퍼플스타. 저는 내심 좀 더 유력하게 보는 게 1번 축에 10번에 2번 마필까지는 저는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닥터 넥스트, 우승무패, 그리고 하늘불패를 따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들 그렇게 크게 믿음이 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뭐 체중이 쭉 빠진다는가 가차없이 빼버릴 수 있겠죠. 가차없이 그런 리스크가 있는 마필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뭐 받치기 막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림수의 마필은 1번, 10번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염두에 둔다면은 2번 퍼플스타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번 경주. 그래서 1번은 축을 해서 10번, 2번은 우선적으로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봅니다. 일단은 우선순위는 10번입니다. 1번 축에 10번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제가 이 7경주를 뭐 A급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 제가 배당 노립니다. 무조건 배당 노립니다.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서두에 소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경주 중에 한 경주가 또 이 7경주가 됐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면은 조마피를 어떻게 믿고 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내용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의 뭐 최근에 뛰었던 마필들이 다시 뛰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제타드림, 노드특긴, 후사이치, 천마서 이런 마필들 뭐 다른 마 청마우 다 그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10월 29일이었죠. 이때 핸디캡 경주였습니다. 제타드림이 57을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고요. 로드특키나 마필이 52kg를 짊어지고 1과 2분의 1마신을 졌습니다. 그러면은 핸디캡 경주라면은 이기고 지고 했기 때문에 부담 중에 유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타드림은 그대로 57kg 반면에 로드특키는 또 그대로 52kg입니다. 자, 이런 좀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후사이치는 그나마 좀 빼줬네요. 후사이치 1kg 빼줬고요. 천마선하는 마필 51.5kg에 52kg.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들은 아마도 10월 29일 날 뛰었던 이 경주, 이 결과가 아마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딱 한두를 제외하고는 이번 경주는 거의 변수가 없어 보이는데 그 마필은 바로 대호전설입니다. 대호전설.
이 대오전설은 이거는 정말 마방에서도 승급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이 마필은 승급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왜 그러냐면 대오전설에 제가 전조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나마 전조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나마 조금씩의 호전된 걸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마필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오랜 기간 이 마필은 4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5등급, 6등급 데뷔할 당시만 상승세였죠. 언제입니까? 2022년도 2월달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에 이때가 코리안 더비였죠. 대상 경주까지 출연했던 그런 마필이었고요. 2022년도 때. 그리고 나서 4등급에서도 이 마필은 준우승과 3등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57, 58을 짊어지고도 이미 성적을 냈던 마필이고요. 안 보이시나요? 성적을 냈던 마필이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특별 경주 출전.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가 부담량 한번 보시면은 56, 55.5, 57, 57, 57, 58, 58, 57, 58, 58, 57. 정말 이거는 오히려 승급하는 게 낫습니다. 승급을 해서 감량을 받는 게 낫지 4등급에서 58, 56, 57, 거의 57, 58 이렇게 짊어지고 뛰면은 이 마필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는 54km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이 54km는 언제냐면 최근 대비해서 이 마필이 거의 1년여 만에 1년이 넘었네요. 거의 작년 6월달에 52km를 짊어지고 계속 56, 57 이상이었는데 정말 54km는 최근 1년 대비 거의 처음입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주는 제타드림, 노드특킨, 후사이치, 천마서 이런 마필들이 이미 직전에 뛰었던 경주 또는 제타드림, 닥터페로 거의 부담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딱 한 마리 그 변수가 있는 마필이 바로 대오전설입니다. 근데 이 대오전설이 최근에 부진하긴 합니다만 이전에 보셨겠지만은 코리안 더비 대상경주가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었었고요. 이 마필의 잠재력은 상당히 뛰어난 마필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특히나 국산마 4등급의 여건에서는 그에 따른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출전의 경주가 많기 때문에 5세, 6세 마필 이미 전성기가 지난 거 아니야? 라고 하셨겠지만은 4세 마필입니다. 4세 마필. 자, 물론 여기에 정말 플러스 알파로 더욱더 좋은 거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 이 마필이 여력이 월등히 남뜨거나 아니면은 아쉽게 정말 진로가 막혀가지고 그런 걸음을 보여줬다라면은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 마필의 최근의 구간별 타임을 한번 놓고 보면 걸음이 분명히 좋아진 건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54km의 부담 중량이다. 저는 그래서 이 경주는 뭐 복귀를 봐도 이거는 답이 없는 마필.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쉽게. 근데 예전부터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고 과정을 놓고 본다라면은 54km 이 자체만으로라도 여건이 정말 좋은 겁니다.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마필입니다. 딱 하나, 이 마필이 현재 직전에 경주를 치른 다음에 거세를 했기 때문에 7점에 나오고 있죠. 저는 내심 체중이 만약에 부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부는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 좋겠지만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빠지지만 않는다면, 정말 많이 빠지면 않는다면은 이 여건은 정말 54km면은 정말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이 외의 마필들의 그런 능력은 이미 다 나왔고요. 또한 이 외의 마필들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능력대로 우열을 가려낼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딱 한 마리. 대오전설의 여건이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이건 한번 저로서는 노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노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3위권까지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이번 경기 퀴즈 중인 마필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5번 마필 저는 현장에서 눈에 불을 켜고 최종 마필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경주 강공략의 누림수는 5번입니다. 대오전설을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저도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준비해서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기회로 보여주고 이게 걸음을 또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배당의 메리트가 또 떨어집니다. 제가 배당을 쫓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모로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제가 한 번, 두 번 쫓아온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주구장창 추천을 듣던 마필도 아닙니다. 보고 있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5번 대우전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400m 레이스하되었고요. 여러분들 이 경주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 가장 어렵지 않을까. 왜 이게 어렵냐면은 상승세의 기대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기록도 거의 비슷하고 각질도 거의 비슷하고 이거 정말 만만치 않네요. 제가 볼 때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 가장 어려운 경주고 이런 경주야말로 정말 이거는 제가 뭐 어려워서 나는 포기한다. 능력이 안 된다. 뭐 내 능력 바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경주야말로 앞선의 경주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서 주로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할 게 있습니다. 주로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마필의 체중 체크 정말 중요하겠죠. 또한 기승기수의 컨디션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승기수의 컨디션. 과연 이제 기승기수들이 이제 어떤 컨디션일까? 오늘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측의 4두의 마필입니다. 포도구타임 승급전이죠. 3.5kg 감량 김혜성 기수. 금화 디스팅션 2kg의 감량 승급전. 올로라싱 3kg의 감량 공백기의 승급전. 아노로드 이미 기존에 검증된 마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 현금에서 2위의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8번 마이티 스톰이라는 마필과 11번 노드투굴라는 마필이 가능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1번 마필은 최근에 워낙 하향세입니다. 예전에 그런 스피드감도 아니고 예전에 붙었던 그런 뚝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마필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11번 마필. 저는 일단 뭐 불안 요소가 아니라 삭제를 합니다. 워낙 편성이 세고요. 마이티 스톰이 관건인데 이 마필이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마이티 스톰 같은 경우에는 올로라시 이 마필과 이전에 1월달, 4월달 물론 이제 한참 전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상대 전적에서 밀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마필이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주행사 때럼 자체가 상당히 걸음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저는 이 마필의 능력 비교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기록 비교 정말 중요하죠. 근데 기록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전개, 상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경기에 있던 상대 마필과의 전적 이거는 가장 중요시될 수 있는 마필의 능력평가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마이트 스톰의 경쟁력은 올로라시보다는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4번, 그러니까 3번 마필을 제가 안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바로 1번, 2번, 3번, 4번인데 그래도 1번, 2번은 승급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는 전력들이고요. 반면에 아노로드란 마필은 이미 4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 부담력은 좀 높긴 합니다만 직전에 이 마필을 어떻게 탔느냐? 아노로드란 마필은 선출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마필은 빠르게 앞선에 붙었죠. 근데 직전에는 약간의 초반에 늑발을 하면서 추입 전개를 펼쳤는데 이 편성이 엄청나게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직전의 편성 자체가. 그런데 추입으로 선입이 아니고 추입으로 이렇게 기록과 걸음을 보여줬다는 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2번은 승급전이고요. 3번도 승급전이고 공배. 편하게 봤을 때는 4번 마필이 그나마 4등급의 검증된 전력이고 부중은 높지만은 이미 56을 짊어지고도 본연의 선입이 아니라 추입으로서도 이 정도 경기력을 발휘했다는 점은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3번, 4번을 보는데 현장의 체중 체크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게 이제 당일날 기수의 컨디션. 마필의 컨디션은 당연한 거지만은 기수의 컨디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는 그런 미세한 차이에서 우열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 이게 능력 마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저는 먼저 압축을 드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액면을 놓고 봤을 때는 4번의 전력이 또는 여건이 가장 유리한 건 맞습니다. 4번은 주로 들어간 게 맞는데 자, 이 부분은 현장 체중이라든가 또는 기승기수의 컨디션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들 중에 그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8경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입니다. 외선마 3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이고, 아마도 오늘 준비된 경주 중에 가장 큰 소득이 있었던 경주가 아닐까. 바로 구경주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뭐 강축으로 팔리고 있는 7번 그래핀 네월드. 최근에 경주력이 너무 좋죠. 그리고 3등급의 승반 다음에 두 번의 경주 다 준우승이었습니다. 뭐 직전 대비 부담량이 2kg 늘긴 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여건은 아니죠. 2kg 정도라면 그런 마필이고, 자 2번 1번인데 브레드트라는 마필은 최근에 내용은 정말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 마필 승급전이죠. 항상 이게 6등급 5등급은 그렇게 크게 갭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5등급 4등급은 조금은 고민스럽습니다. 4등급 3등급 이 승급전은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편성 자체가 약하지 않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브레드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내용은 좋지만은 현재 승급전이라면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람도킨 3등급에 검진됐죠. 근데 이 마필은 좀 전개가 좀 잘 풀려줘야 됩니다. 특히 직전에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좀 더 초반에 빨리 붙어준 거 외에는 크게 불리할 이유가 없었는데 생각 외로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전에 7월달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빨리 붙어줘서 경주력을 발휘했었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꾸준함이 없고 직전에 부진했다? 그럼 이번에 과연 이 마필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도캐너 마필. 자, 편성은 만만치 않고요. 주요 인기 마필들 7번, 2번, 1번 살펴봤죠. 여기에 BK룩스라든가 추입형 마필, 그리고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11번 골든 다 가능권인데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을 정말 강하게 누립니다. 초이스런입니다. 초이스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산 11전에 5승의 경주 경험이 있고요. 5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이고 3세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올해 4월달이었죠. 소위 말해서 이제 국산 3세 최강자전의 1차 관문 캐리컵 마일 대상 경주전에 또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잠재력이 있었던 마필이었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 마필들이 이렇게 대상 경주를 치러려면 항상 이렇게 조금은 다운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게 컨디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무리수죠. 어린 마필한테 약간의 무리한 그런 전개 또는 일정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마필은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6월 2일날 부진했었고 7월 달에 또 부진했다가 이제 공백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9주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여기서 이제 인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마필의 잠재력. 두 번째는 이 마필의 선행력. 엄청나게 빠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필들. 그래핀 네벌드 거의 선입 추입입니다. 그리고 1번 마필 추입형 마필이죠. 선입 추입. 거의 자유마 추입이고 브레디트란 마필 그나마 좀 빠른데 승급전. 자, 이거 여러분들 초이스론 같은 경우가 앞선에 붙으면 이 마필 1200 그냥 뺑 돌 수 있는 마필. 단 컨디션이 호전이 됐을 때 컨디션이 호전이 됐다라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이제 부담 중량입니다. 공백기뿐만 아니라 이제 57.5kg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이 부담 중량 거리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57.5kg의 마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경주를 여러 번 분석해봐도 초이스론보다 사이즈가 앞서 있는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의 선행력, 전개 이 두 가지 요인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더 힘을 줘야 된다면은 이전에 캐리컵 마일 대상 경주 치르기 전에 2월달에 이 마필은 4등급에서 이미 57kg를 짊어지고 1200을 1분 12초대에 주파했던 능력마입니다. 1분 12초대. 저는 공백기 알고 있고 부담 중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편한 선행에 그리고 주행세 드럼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호전된 걸음이라면 이거는 선행 전개 무조건 그대로 꽂힐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이 있었다는 게 이번 경제 누림수 있는 마필은 5번 초이스런을 강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이고요. 부담 중량 공백계에 저는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한다. 그 정도로 이 여건 자체는 좋겠고 그 정도로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경기의 믿음의 마필은 바로 5번 초이스런 강하게 믿고 가겠습니다. 저도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찬스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경주 꼭 적중할 수 있는 A급 A. 정말 소득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혼전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분명히 높은 거 많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강약 조절이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강약 조절 중요하겠고 제가 최근에 문자 발송에 뭐 삼복삼쌍에 따른 강도 조절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LS 같은 경우에도 삼복삼쌍에 대해서는 이경주는 복승식보다는 삼복 쪽에 여러분들 꼭 중심을 두고 또는 무게 중심을 두고 또는 강도를 높이면서 들어가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 또 할애해 주셔가지고 제 방송 시청해 주셨는데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시청해 주신 분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목표 1500번 한번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요경마의 그리고 제가 그 온라인 베팅 시범 운영 제가 지난주까지 취재를 했을 때는 12월 초도 불명확하다. 자, 이거는 제가 마셀 관계자랑 통화한 그런 내용이고 취재한 내용이고 제가 이 부분에서는 목요일날 다시 한번 취재를 한 다음에 토요 방송에서 여러분께 또는 일요 방송 토요 1호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12월 초까지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도 시행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었고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현재까지의 그런 내용이고 12월 중순 이후로 또는 그 이후로 시범 운영이 좀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취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토요일 방송 또는 일요일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토요일 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